둘 다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게 보여가지고 확실히 좀 열심히 하고 이제 피드백 반영률도 높아지고 키 퀄리티도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잘하고 있고 웨이트랑 템포 관련돼서 이제 이런 질문들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했고요. 하나씩 일단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템포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키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 중간에서 이제 중상 혹은 고퀄리티로 넘어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기보다는 그 스킬, 그러니까 내가 그 애니메이터가 중급에서 중상급 혹은 상급의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피드백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레퍼런스 분석에 대한 그 디테일을 적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기에 보이는 어떤 이런 실루엣들을 이렇게 옮겨 놓는 정도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바디 메커니즘에서의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발들을 각각 하나의 캐릭터라고 봤을 때 그 캐릭터들이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 건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발을 볼게요. 요 발을 보면은 이 발은 이렇게 부드럽게 아크를 그리면서 앞으로 오고 있는데 초반에는 끌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어느 정도 발을 많이 올린 상태, 똑같이 끌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서는 더 끌고 있다가 발을 그러다가 점점 더 들어 올리고 있는 그 과정이 미세하지만 살짝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뒤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발가락이 뭐 이 정도가 땅에 닿았다라면은 이게 점층적으로 와가지고 이 발 맞은편에 여기에 있을 때는 거의 꼭지 지점에만 땅에 닿다가 그 이후로 앞으로 갔을 때 살짝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 그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발을 디딜 때 여기에서 엔티시페이션을 해요. 채공을 하다가 공처럼 채공을 하다가 로테이션 들어가는 것도 보이죠? 하다가 아주 부드럽게 터벅 개념이 여기서도 생성이 돼요. 터벅을 이쪽 꼭지에다가 먼저 닿게 한 다음에 아주 그 부드럽게 안착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무게 중심이 이쪽 발에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엔티시페이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다가 앞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확 디디면서 이 발을 올려요. 나머지 발을. 그러니까 내부적인 힘 개념이 여기가 위에가 루트가 있으면은 얘가 딱 땅에 닿을 때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닿고 머뭇거리다가 준비가 되고 나서 여기 루트도 공이라고 치면은 엔티시페이션을 하고 펑 하고 올라가는 순간 그때 이 발은 굳건하게 터벅 개념이 여기서 멈추면서 온 몸의 몸무게가 발가락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샷의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샷은 발 중심으로 보여주는 클로즈업 샷이기 때문에 발로 뭘 표현을 할 거냐를 중심적으로 키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표현을 할 거예요? 부드러운 발레의 그 미세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발 하나에도 영혼을 넣는 스킬, 발레리나의 스킬.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넣느냐, 발의 그 미세한 동작 차이, 동선 차이, 엔티시페이션과 힘을 주는 순간과 전후 무게중심 차이 등등 애니메이션 12원칙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발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키들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급에서 중상급 혹은 상급 애니메이터로 변환이 되는 거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타이밍의 텍스처라는 개념은 질감을 말하는 거죠. 즉 거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다. 타이밍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강약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강약 개념을 어떻게 넣어주느냐, 레퍼런스를 보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의 동작이 뭐예요? 주가 회전이죠. 발레리나에서 이 샷에서의 동작의 중심은 회전을 하는 거예요. 두 번 회전을 해요. 이 샷에서. 그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개가 달라요, 타이밍이. 그죠? 어느 게 더 빠르고 어느 게 더 느린지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팔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돌 때는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도성 있게 빨라요. 지금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도성 있게 빠르다가 여기서 이제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개념으로 얘가 부드럽게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얘가 마저 터닝을 해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닿고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가죠. 우아함을 강요할 그 과장하듯이 마지막에 요 손가락 가장 부드럽게 올라와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랩 개념 진자랑 똑같죠. 이렇게 가죠. 오버랩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터닝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터닝을 할 때도 지금 머리만 보이지만 여기도 절도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이렇게 등을 보여주는 모습은 좀 빠르더라고요. 지금 이 레퍼런스를 보면은 앞에 보여주는 정면의 모습들은 우아하게 최대한 좀 시간을 끌고 그런 어떤 타이밍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상의 텍스처가 그런 어떤 강약 개념이 발레를 할 때는 이제 우아함 그리고 절도성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여기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재생을 누를 때 블락킹등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비슷하게 돌아요. 타이밍이 비슷하게. 포즈가 좋다 하더라도 타이밍의 차이가 없으면은 그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 12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가 타이밍이랑 포즈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것 때문인 거예요. 둘 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볼 때 이제 타이밍 차이가 얼만큼 이제 내가 텍스처를 줘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표정.